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속미인공 형성평가 문제를 풀어볼 건데 문제 풀어보기 전에 간략하게 속미인공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친구들은 필기하세요. 자, 갈래를 보면 가사죠. 그리고 이게 서정가사, 양반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정가사는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정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가사인 거고 양반가사는 이거를 누가 지었죠? 정철이 지었죠. 정철의 신분이 양반이기 때문에 양반가사라고 하는 거고 성격은 성정적이고 충신연주지사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충신연주지사가 뭐겠어요? 자, 사는 말 또는 글을 말하는 거고 지는 뭐 어조사의처럼 뭐뭐의로 해석하면 되고 충신은 뭐겠어요? 충성스러운 신하겠죠. 신하. 연은 여러분들 무슨 뜻이냐면 그리워하다는 뜻이에요. 그리워하다. 주는 뭐겠어요? 주인 주자니까 임금이에요. 그럼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글을 충신연주지사라고 해요. 이거는 속미인공만 있는 게 아니라 조선시대의 양반들이 쓴 여러 가지 가사들 중에 이런 임금을 그리워하는 그 신하들의 글이 많아요. 이 충신연주지사의 성격을 가진 글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면서 기억하면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제재는 임금에 대한 그리움 영군지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 영군지정도 충신연주지사와 마찬가지로 이 군자가 임금 군자죠. 임금을 뭐하는 마음을 담은 거예요.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거. 그게 영군지정이에요. 충신연주지사랑 비슷하죠. 주제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제에 대한 염원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면 특징을 볼게요. 자, 삼인곡의 속편으로 창작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작자가 지금 정철이잖아요. 정철이 속미인곡을 만들기 전에 삼인곡을 먼저 만들었어요. 삼인곡도 똑같이 가사예요, 가사. 근데 곡은 뭐겠어요? 노래라는 거겠죠. 사는 뭐 생각하다 라는 거고 미인은 뭐예요, 여러분? 미인은 아름다운 사람을 가리켜요. 이거는 중국에 있는 문학 작품에서 따온 표현인데 아름다운 사람 누구를 말하겠어요? 그냥 작품 자체로 순수하게 보면 사랑하는 임일 거고 이 정철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 작품을 지었나를 생각해 보면 누구다? 임금이다. 임금을 생각하며 만든 노래고 속미인곡은 그 삼인곡의 속편인 거죠. 그 다음에 두 여인의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문답이 뭐예요? 묻고 답하는 거죠. 이 두 여인을 그냥 편하게 지칭하려고 감녀, 을려 이렇게 지칭하죠. 이거는 그냥 편의상 붙인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두 여인의 일상적인 대화로 이루어져 순 우리말의 구사가 돋보인다 라는 거. 지금 정철은 계층이 뭐예요? 양반이죠. 양반 계층이 창작한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한자어보다 우리말이 많이 사용되었다. 그 다음에 양반 가사임에도 한자어 표현과 고사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고사가 뭐예요, 여러분? 옛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전 문학 작품을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뭐 고전 시가나 아니면 고전 소설이나 이런 데 보면 고사가 인용이 많이 되어 있어요. 고사 인용이 많이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은 옛날에 이제 중국에 있었던 뭐 실존 인물이라던가 아니면 그 실존 인물이 겪었던 사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 속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구구절절 설명하기보다 그 이름을 한 명 가지고 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연이 내가 만든 이야기에 녹여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거는 좀 이따가 문제 풀다가 다시 이야기해 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본문을 선생님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한번 배웠지만은 이게 어렵다 보니까 한번 더 하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 가는 저 각시 본듯도 한겨이고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고. 네, 이거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감녀가 얘기하는 거고 저 가는 저 각시
여자죠, 여자. 이거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을려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을려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 하늘에 있는 백옥경 어찌하고 어찌 이별하고 여기에 있지? 너 원래 백옥경 사는 애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백옥경은 뭘 얘기해요? 백옥경은 지금 얘기로 치면 뭐 천국 같은 거래요. 천국. 옛날로 치면 뭐 옥황상제가 살고 있는 곳 이런 건데 이 을려를 지금 누구로 보고 있냐면 얘 원래 선녀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살던 선녀가 지금 내려와 있어. 누구 옥황상제를 모시다가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고전 소설에 자주 나오는 건데 적강 모티브라고 해요. 적강. 모티브는 뭐 소재라는 뜻이죠. 적강이라는 건 뭐냐? 위에 있다가 아래로 내려오는 거. 이걸 적강이라고 해요. 보통 이제 선녀였던 사람이 지상으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라고 고전 소설이나 고전 시가에서 많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다 저문날에 누굴 보러 가시느냐? 야, 너 왜 왔냐? 너 누구 보러 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감녀가 을려한테. 그러니까 을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어와 내여이고 이내 사설 들어보. 아, 너로구나. 내 사설 뭐라 그랬어요? 말 좀 들어봐. 내 얼굴 이 거동이 님은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계함즉 하다 한가마는 게다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게다. 여러분들 자주 나오는 중세 때 쓰던 어휘들은 기억하고 있으면 문학적품 해석하기 편하다 그랬어요. 게다는 사랑하다. 내 얼굴, 내 행동을 님이 사랑할 법한데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다 여기실세 나도 님을 믿어 군 뜻이 전혀 없어. 뭐 딴 생각이 전혀 없어.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한돋던디. 자, 뭐 아양이며 교태며 어지럽게 굴었다. 막 애교를 부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근데 반기시는 낯빛이 얼굴이 얘와 어찌 다르신고 옛날이랑 예전과 다르대. 왜 다르겠어? 이제 나 안 좋아하나 보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옛날이랑 달라. 그럼 내 마음이 어때요? 그래서 누워서 생각하고 니러 앉아 해요 하니 해다는 뭐라 그랬어요? 생각하다라 그랬죠. 일어나서 앉아서 생각해보고 하니 내 몸에 지은 죄 매같이 쌓였으니 매는 뭐예요? 여기서는 산이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하늘을 원망하며 사람을 탓하겠느냐. 서러워 풀어 헤쳐 생각하니 뭐 누구 때문이야 이게 다. 사랑하는 님이 나를 옛날만큼 이제 안 사랑해. 그거 누구 때문이에요? 조물의 탓이래. 조물의 탓이란 게 무슨 말이냐면 조물주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만든 사람이잖아. 그지? 조물주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거야. 뜬 탓이다. 이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글란 생각 마오. 그런 생각하지 마오 라고 했어요. 누가? 감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것도 위로해 주려고 아우 아니야 뭘 그렇게까지 생각해 이렇게 하니까 을려가 뭐라 그래요? 맺힌 일이 있어이다. 여기서부터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을려가 얘기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맺힌 게 있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님을 매셔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내가 님을 모시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인고. 물 같은 얼굴은 누구의 얼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임이죠. 임.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임은 임금님을 비유하는 거다. 편한 날이 없어. 춘한 고열은 어찌하여 지내시며. 춘하는 봄의 추위 여름의 더위 추일 동천은 니라셔 매셨는고. 가을날과 겨울날은 누가 모셨는가. 죽조반 조서 매 예와 같이 세시는가.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자시는고. 뭐 죽조반 조성매 이런 거는 드시는 거고 기나긴 밤에 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임에 먹고 자는 거 이런 거 지금 내가 다 걱정하는 거야. 님에게 소식을 아무러나 알자 하니 님의 소식을 아무한테나 듣자고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 올까. 오늘도 하루 다 갔어요.
그러니까 내일이나 뭐 사람이 올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님의 소식을 나에게 전해줄 사람이죠. 줄 사람이 올까?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자 말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왜 둘 데가 없어. 님을 사랑하는데 님을 볼 수도 없고 님의 소식이 오지도 않고 이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싱숭생숭한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볼까?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 잡거니 밀거니 높은 배에 올라가니 이 배는 뭐예요? 산이죠. 산에 올라가 봤어. 왜?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님 볼 수 있을까 봐. 저 멀리 오는 저 멀리 님의 소식을 전한 사람이나 아니면 님의 소식이나 이런 걸 볼 수 있을까 봐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산에 올라갔더니 뭐가 있어? 구름은 커니와 안개는 무슨 일고 구름이랑 안개가 맞고 있어. 그러면 구름과 안개는 어떤 애들이에요? 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뭐 방해하는 장애물이죠, 장애물. 그리고 뭐 산천이 어둡거니 1월을 어찌 보면 어두워졌어. 그래서 1월을 볼 수가 없대. 1월은 뭐예요? 뭐 임이겠죠. 임금. 1월이 뭐 해와 달이죠. 하늘에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임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지척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냐. 지척은 뭐예요? 코앞에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것도 모르는데 천리, 저 멀리 있는 님을 볼 수 있냐 하는 거야. 님이 뭐 그렇게 멀리 있나 보죠. 네. 차라리 물가에 가. 이제 산에 갔어. 근데 님 봤어, 못 봤어? 못 봤잖아요. 그래서 어디 갈 거냐? 물가에 간대. 물가에 가서 뭘 볼 거냐면 백기를 볼 거래. 백기를 보면 왜? 그 물가에 가가지고 배 타고 님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 또는 님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볼 거래. 근데 갔더니 이번엔 또 뭐가 있어요?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전, 댄겨. 이거 무슨 일이냐? 그럼 이 바람이랑 물결도 사랑하는 님의 소식 또는 사랑하는 님을 나에게로 데려와 주는데 뭐 하는 애들이야? 방해되는 애들이죠. 장애물이죠. 자,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는고. 사공이 있어야 배를 타고 뭐 님한테 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빈배만 걸려 있대요. 자, 지울게요, 여러분. 자, 빈배는 여러분 그럼 무슨 의미겠어요? 지금 이 빈배의 모습이 마치 뭐 같아? 내 마음과 비슷하죠. 내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를 문학적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 하면 여러분들 들어봤을 수도 있고 객관적 상관물이라 그래요. 객관적 상관물이 무슨 말이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을 나의 정서를 그렇게 표현할 때 나 외로워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냐 이런 표현은 나의 마음을 내 생각을 내가 직접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주관적이 돼요. 주관이 뭐예요? 내 생각이죠. 주관적이 되는데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을 내가 직접적으로 내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관련돼 있는 물건, 대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대상을 나타내는데 뭐 여기서 예를 들면 배는 배인데 어떤 배냐? 외로운 내 맘처럼 아무도 없는 비어있는 배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통해서 우린 뭘 알 수 있어요? 아, 내 마음이 외롭다는 거를 알 수 있구나 라고 해서 이거는 뭐 직접적으로 내 마음을 내 입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물을 거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 성격이 더 두드러지는 거예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객관적 상관물의 개념을 여기 써줄 테니까 정리해 놓고 기억해 놓으세요. 객관적 상관물이란 어떤 사물의 특징에 의미를 부여해서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아니죠.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런 거가 선생님이 지금 시험 직전이어가지고 시험에 나와서 가르쳐주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문학을 계속 배워왔는데 이 정도의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서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으세요? 자,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는고 해서 요거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해가 지고 있어. 님다의 소식이 더욱 아득한겨이고 그래서 하루 종일 내가 님의 소식이 궁금해가지고 혹시나 님의 소식을 누가 전해줄까 혹시나 님이 올까 싶어서 산에도 올라가고 강에도 가보고 했는데 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죠. 그래서 하루 해가 지고 있어. 그래서 님의 소식이 뭐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어둑한겨이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계속 보면 모처럼 찬 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이건 뭐 초가집에 내가 돌아왔어. 돌아와가지고 집에 왔더니 집이 차가워요. 왜 님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밤이 다 돼서 왔네. 근데 반벽천등은 누굴 위하여 밝았는고. 근데 집에 와보니까 뭐가 있냐면 반벽천등이 뭐냐면 벽이 이렇게 있으면 벽의 중간에 푸른 등이 이렇게 빛을 내고 있대요. 근데 얘가 내고 있으면 뭐해? 집에 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 부질없어요. 자, 오르며 내리며 해 뜨며 바자니니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뭐 산에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헤매고 막 다녔어. 서성이며 다녔어. 그랬더니 저그던 역진하여 풋잠을 잠깐 드니 어때요? 저그던은 잠깐이에요. 역진은 뭐야? 기력이 다했다고. 기력이 다해서 잠이 살짝 들었어. 내가 오늘 밤 푹 자야지 한 게 아니라 살짝 들었는데 그 정성이 지극하여. 무슨 정성? 님을 만나고자 하는 정성이 지극하니까 어디서 님을 봤어요? 꿈에서 님을 봤어. 근데 님을 봤는데 님이 어때요 지금? 옷 같은 얼굴이 지금 여기서 옷 같은 얼굴은 누구 얼굴이에요? 우리 임의 얼굴이에요. 사랑하는 임의 얼굴이에요. 옷 같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뭐 옛날에 뭐 이제 해품달 같은데 김수현 이런 사람들이 임금으로 나왔잖아. 김수현 얼굴 보면 딱 어때요? 말같이 옷같이 너무 예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옷 같은 임금의 얼굴이 지금 어떻게 됐어? 반이나마 늙었세라. 늙었대. 고생하셨나 봐. 내가 그렇게 걱정을 했어. 봄에 추운 거, 겨울에 추운 거, 여름에 더운 거, 아침, 저녁, 밥, 이런 거 누가 챙겨주시냐, 이런 거 걱정했는데, 뭐, 누가 안 챙겨줬나? 왜 이렇게 우리 님이 늙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연결해서 계속 볼게요. 마음에 먹은 말씀 실컷 살자하니 살해자하니 눈물이 발하나니 말씀인들 어이하며. 지금 꿈에 님이 나왔어. 어때요? 마음이 너무 반가워. 너무 보고 싶었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찾아 헤맸거든. 반가우니까 너무 반가우니까 어때요? 눈물이 나는 거야. 이거 내가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인들 어이하며 말이 안 나온다는 거죠. 왜 눈물이 나서. 정을 못 다하여 정해를 못 다하여 모기조차 메어나니.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정해 이런 것들을 막 풀려고 하니까 목기 메어가지고 안 돼. 근데 그때 오견견 이건 방정마진이에요. 개성 새벽에 오는 닭이 잠은 어찌 깨뒀던 거. 뭐 내가 지금 꿈에서 임을 만나갖고 이제 말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 어떻게 닭이 꼬끼오 하고 온 거야. 그래서 내 잠이 어떻게 깼죠. 이놈의 개가 아니라 개성. 이 닭이 잠을 깨웠어요. 어와 허사로다. 아이고 다 필요 없다. 이님이 어디 간고. 이님이 뭐 어떻게 됐어요? 가버렸어. 꿈에 있는데 잠 깼으니까 가버렸죠. 그죠? 자, 결에 내려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그래서 이제 허망하게 어떻게 창문을 열어서 봤어요. 그랬더니 어여쁜 그림자 날쫓아뿐이로다. 뭐 임금 혹시 진짜 오신 건가? 꿈 아니고 진짜 오신 거 아니야? 해서 창문을 열어봤는데 뭐 불쌍한 그림자. 이 그림자 누구 그림자예요? 내 그림자죠. 내 그림자만 나를 쫓을 뿐이로다 하면서 뭐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냐? 차라리 이럴 거면 죽자. 죽어서 뭐가 되겠다? 나거리나 되겠다.
그래서 왜 나골이 되겠냐? 님 계신 창 안에 번듯이 비치리라. 뭐냐? 내가 달이 되겠대. 달이 돼가지고 님이 이렇게 있으면 그 창에 이렇게 비추면서 살겠대. 그랬더니 여기까지가 뭐 을려의 하소연이에요. 님 못 만날 바에야 차라리 죽어서 내가 달이 되겠다. 하소서가 아니라 하소연. 그니까 각시님 달은커녕 구준비나 되소서. 이건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그럼 감녀가 뭐라고 해요? 아니 달 되지 말고 비가 되래. 비가 되라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님이 이렇게 있으면은 비가 막 내리면 뭐 어떻게 해요? 가까이 더 갈 수 있잖아. 그럼 나걸은 뭐 멀리서 비추는 거고 비는 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충고를 해줬죠. 그러면 1번, 2번 문제를 볼게요. 1번. A. 감녀가 을려에게 백옥경을 떠난 이유를 묻고 있다. 그랬고, 을려가 생각하는 임과 이별한 이유가 제시되어 있었고, 감녀의 위로 을려의 하소연이 제시되어 있고, 을려가 임을 찾아가 만났던 사연, 만났어요? 못 만났죠. 꿈에서 만났죠. 그러니까 틀렸고, 을려의 다짐과 감녀의 조언이 나타나 있다. 을려의 다짐은 나는 달이 되겠어요. 감녀, 비가 되세요. 라고 했죠. 그 다음, 2번. 위 시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반어적 표현, 반대로 말하는 거 없었고, 시 먼저 볼게요. 풍자의 기법. 풍자의 기법은 뭐예요? 비웃음이죠. 비판을 통한 웃음.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고, 임에 대한 원망 나타낼 수 없어요. 임에 대한 원망은 임금에 대한 원망인데 그렇게 하다가 잡혀가서 죽어요.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여 화자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고사는 옛 이야기예요. 옛 이야기인데 중국 고사 나타났냐? 안 나타났어요. 중국 고사가 나타나는 부분이 어디냐? 그거를 보면은 정철의 3인곡을 보면 여러분 잠깐 동안 생각 마라 이시름 있자니 마음에 맺혀 있어 골수에 사무치니 편작이 열이 온들 이병을 어찌하리 어와 내병이야 이 임의 탓이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하자도 똑같이 지금 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임을 못 만나고 있어서 병이 들었어. 그 병이 얼마나 깊으냐 하면 편작이 10명이 와도 4병은 못 고친대. 편작이 어떤 사람이냐? 중국 전국시대의 전설적인 명이래. 아주 병을 잘 고치는 의사야. 근데 아무리 병을 잘 고치는 의사가 와도 4병은 못 고친다. 이건 무슨 말이야? 그렇게 임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깊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 고사 인용해요. 중국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국의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등장시켜서 뭐 지금 내가 표현하는 거를 더 효과적으로 나타내게 하는 거 이런 걸 고사 인용인데 근데 송미인곡은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4번 틀렸고 5번 명령적 어조를 사용한 현실에 대한 비판 이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지금 2번이에요. 2번 서리적 표현이래요. 자, 서리적 표현이 뭐예요? 의문형으로 제시했어. 의문형은 원래 뭐예요? 질문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질문의 의도가 아니라 뭐 화자의 감정을 더 강조해서 나타내는 거. 그런 거를 서리적 표현이라고 하죠. 뭐 강조하거나 아니면 뭐 반대로 얘기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에 뭐가 있나 보니까 서리적 표현이 어디가 있냐? 뭐 어디 있죠? 반기시는 낯빛이 예전과 어찌 다르신고 왜 다르시지?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고 그 다르신 거에 대한 서운함 서운함이라기보다 이 좀 속상함 그런 걸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또 하늘이라 원망하면 사람이라 허물하랴 하늘을 원망하면 사람을 탓하랴? 탓해야 될까? 어떡하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탓할 수 없음에 대한 이런 자신의 지금 답답함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죠. 이 의문형이지만 그죠? 그러니까 2번은 어때요? 맞아요. 그래서 답입니다. 3번 문제 별로 좋지 않은 문제여가지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풀지 마세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보기를 참고하여 위시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볼게요. 정치적으로 실패한 신하가 임금에 대한 분노와 울분을 직접 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송미인곡의 작가 정철은 버림받은 불행한 궁중의 여인이 되어 돌아보지 않는 임금을
그리워한다는 은유를 만들어낸다. 이거는 정철만 그런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유배를 갔거나 아니면은 그런 당쟁을 피하기 위해서 응거하는 삶을 살았던 사대부들이 지은 가사들이나 그런 작품에 이렇게 임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뭔가를 비판하거나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럼 잡혀가서 죽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사랑하는 임을 그리워하는 여인처럼 만들어서 지은 작품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선지 보도록 할게요. 자, 임은 작가가 비판하는 인물로 정철을 벌이니. 임은 작가가 비판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다음 임은 작가가 설정한 가상의 인물로 여인을 돌아보지 않는 매정한 남성을 의미한다. 근데 여기 지금 보기를 바탕으로 풀려고 했으니까 매정한 남성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정철을 이렇게 찾지 않는 임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3번 을려는 작가의 정서적 분신으로 버림받은 신하인 정철을 의미한다. 이게 맞네요. 자, 을려는 작가의 대리인으로 임금에게 간언하는 신하 정철을 의미한다. 간언이 뭐예요, 여러분? 바른 소리 하는 거죠. 그거 잘못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말을 간언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 그러고 있지 않죠. 그다음에 5번. 을려는 작가의 환신으로 임금에 대한 울분 이런 거 표현하면 안 돼요. 임금한테 함부로. 그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에요. 그 다음 보기를 참고할 때 A와 B가 의미하는 바는 A는 뭐였어요? 구름이고 B는 안개죠. 나에게 임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 또는 임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방해물이었죠. 방해물. 자, 송강 전철은 1584년 48세 때 예조 판서가 되었으나 동인의 탄핵을 받아 정철이랑 반대되는 그런 부류였나 봐요. 1585년에 관직을 잃고 창평으로 돌아가 4년간 은거 생활을 했을 때 이 A와 B가 그럼 뭘 의미할 수 있냐? 임금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A, B는 뭐 동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동인. 그죠? 따로 서술은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세요. 그다음 6번.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니은이 뭔지 볼까요? 니은이 꿈이야, 꿈. 님을 만날 수 있는 꿈이었어요, 꿈. 자, 을려의 안타까움과 절망을 심화하는 공간이다. 왜 절망이 심하대요? 님이 와가지고 뭐 하고 싶은 말 있었는데 가버렸잖아. 그죠? 임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는 공간. 이전보다 늙은 임을 보게 되는 공간. 그쵸?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세라 했으니까 맞고. 을려가 임에게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전달하고 싶은데 했어요? 못했죠. 하느라 못했죠. 을려가 비현실적으로 임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인데 현실은 아니었으니까. 그죠? 자, 7번 볼게요. 아까 읽었죠. 이거 정철의 3인곡인데, 3인곡인데, 뭐 비슷한 상황이에요. 인과 이별해가지고 지금 병이 들 정도로 내가 마음이 괴로워. 그래서 어쩔 거냐면 죽을 거래. 죽어서 이번에 뭐가 될 거냐면 범나비가 될 거래. 나비가 될 거래요. 왜? 그래서 이 꽃을 이렇게 꽃나무 가지마다 간데 족족 앉았다가 향을 묻혀가지고 나비 날개에 이미 옷으로 옮길 거래. 이미야 난 줄 몰라도 나는 님을 쫓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보면은 공통점을 물어봤어요, 송미인국가. 임을 원망하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난다. 임 원망하면 안 되죠. 임과 재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드러난다. 낙관적인 게 뭐예요? 밝고 희망적인 거죠. 낙관적인 거에 방대말은 뭐야? 비관적인 거죠. 임과 지금 재할 것 같아? 제의할 것 같은데 왜 죽어? 아니죠. 이별의 현실을 수용하는 하자의 태도. 수용했으면 죽지 않겠죠. 그냥 뭐 받아들이면서 살겠죠. 그 다음에 4번.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하자의 태도. 죽음을 극복해서라도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5번. 하자가 살아서 임을 볼 수 없다는 인식이 드러나 있다. 그래서 얘는 범나비가 될 거고 송민곡에서는 뭐 나걸이 된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네요. 그 다음에 8번. 위시에서 보기의 범나비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어를 찾아 쓰고 해당 시어들이 주제를 드러내는데 어떻게 활용되는지 서술해 보세요. 지금 보니까 범나비와 유사한 건 뭐였어요? 이 을려가 말한 건 나걸이었고 감녀가 말한 거는 구준비였어요. 그죠? 얘들이 하는
드러내는데 어떻게 활용되었냐? 임을 어떻게 해요? 너무 사랑한다는 거지.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드러냄. 그죠? 너무 사랑해서 내가 죽어서라도 이거가 돼서 봄나비 이게 돼서라도 만나고 싶다는 거니까. 그죠? 8번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9번 여기 그 본문이 앞에 나왔던 거랑 똑같은 거니까 또 읽지는 않고 그냥 문제를 바로 풀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대응하면서 이제 문제 푸세요.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상의 감정을 이입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감정이입한 거 있었어요? 감정이입이라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감정이입이랑 객관적 상관물은 다른 거예요. 상관물은 같은 게 아니다. 감정이입은 뭐야? 만약에 누가 개 말고 뻐꾸기가 우는데 내가 이별해가지고 마음이 슬퍼. 그러면 저렇게 구슬프게 우는 뻐꾸기 이런 식으로 뻐꾸기는 그냥 우는데 내 감정을 뻐꾸기한테 이입해서 뻐꾸기가 지금 슬퍼서 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감정이입이고, 객관적 상관물은 어떤 사물이나 이런 대상을 얘기하는데 그거를 통해서 나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 그런 게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이건 두 개 같지 않다라는 거 기억하고 있으세요. 그 다음 2번 두 하자의 대화 형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그쵸? 감려 을려 나오니까 맞고, 사음보 율격과 대꾸를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여러분들 가사의 특징은 뭐예요? 사음보예요. 사음보를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 올까.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잔 말고. 하나, 둘, 셋, 넷. 네 덩이로 다 읽을 수 있죠. 사음보가 이런 걸 사음보라고 하죠. 시조도 사음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대꾸를 사용하고 있대. 대꾸가 여러분 어떤 거예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들어요? 지가 듣는다. 이런 식으로 문장 구성이 유사성이 있고 이 내용이 호응을 이루는 거, 이런 걸 대꾸라고 하죠. 가사에 대꾸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볼까요? 어디에 나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잡거니 밀거니, 또 바람이야 물결이야, 이런 거를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는 그 정도 오르며 내리며 그 정도 찾을 수 있겠네요. 또 있나 볼까요? 지금 선생님 눈에 보이는 건 그 정도네요. 자, 그 다음에 영탄적 어조를 활용하여 하자의 정서를 표현했다. 영탄적 어조는 여러분들 어떤 거예요? 감탄형 어미를 사용했거나 이런 감탄, 그런 정서가 담겨져 있는 어조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거에 뭐가 있냐 보니까 찾아볼게요. 옷 같은 얼굴 반이나마 늙었세라. 그래서 이 세라 이런 게 감탄형 어미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을 말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한탄 이런 것도 여러분 영탄형 어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4번도 맞았고, 5번 촉각적 심상을 동원하여 하자의 현재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촉각은 뭐예요? 손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런 거에 뭐가 있었냐 보면은 여기 있네요. 모천 찬 자리에, 차가운 자리에 라고 돼 있으니까 이것도 하자의 현재 처지, 어떤 처지? 외롭게 혼자 있는 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5번도 맞죠. 그러면 답이 몇 번이었어요? 네, 1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10번 보기는 하자가 이동한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라와 관련하여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니까 처음에 집에 있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잡거니 밀거니 하면서 산에 올라갔어. 근데 님 소식 못 들었어. 그 다음에 물가에 갔죠. 근데 빈배만 있었어.
그래서 뭐 모처럼 찬자리로 돌아왔죠. 요런 경로가 있었어요. 가에서는 하자는 임의 소식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봤죠. 근데 이제 별다른 게 없었죠. 나로 이동한 까닭은 가에서의 소망을 님 소식 못 들었으니까 님 소식 들을까 싶어서 가봤어. 근데 없었죠. 이것도 맞죠. 나에서는 하자는 무신한 이에 대한 원망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그랬죠. 원망 아니고. 하자는 같은 목적을 지니고 나에서 다 혹시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안 되니까 물가라도 한번 가볼까 해서 갔는데 이것도 안 됐으니까 같은 목적은 맞죠. 맞죠. 그 다음에 가를 떠나 라로 복귀하는 동안 하자의 심적 고통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님 소식 들었어요? 못 들었죠. 님 만났어요? 못 만났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다. 그럼 다음 몇 번? 3번. 자, 그러면 11번 조금 볼게요. 보기를 참고할 때 기획과 같은 표현과 정서가 가장 잘 드러난 소재는 해서 기억이 아마 빈배일 거예요. 빈배,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해 물가로 이동하여 보았지만 여기에도 사공은 없고 빈배만 있을 뿐, 여기서 빈배는 배를 타고 임에게 가려 해도 갈 수 없는 하자의 안타깝고 외로운 심정을 객관화하여 표현하기 위한 대상물로 하자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대요. 그럼 여기서 뭐 찾으라는 거야? 객관적 상관문 찾으라는 거야. 어떤 객관적 상관물? 하자가 처한 외로운 심정을 좀 더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뭐 직접적인 대상 말고 간접적인 대상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산천, 1월 이런 거는 산을 올라가고 뭐 1월 못 만났고 이런 거 아니고 바람 이런 거 아니고 방정 맞은 닭 아니고 반벽천등이에요. 왜 반벽천등이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님의 소식을 들으려고 이산 저산 뭐 이산도 가보고 내과도 가보고 했는데 못 들었어. 그래서 집에 갔는데 집이 추운데 추운 집에 벽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전등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전등이 엄청 밝아. 근데 집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임이 없어. 그러면 이 밝은 전등이 오히려 어떻게 느껴져요? 더 나의 외로움을 잘 부각시켜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를 좀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왔어. 집에 엄마 아빠 있을 줄 알고 막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 엄청 적막해. 그래서 내가 너무 적막해서 TV를 틀었어. 그랬더니 TV 소리가 막 크게 나는데 집에 아무도 없고 TV 소리만 막 나니까 오히려 그게 더 나의 외로움을 더 심화시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답은 객관적 상관물을 찾아보라는 건데 답은 4번이다. 그럼 또 12번 볼게요.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아까 읽었죠. 정철은 탄핵받아가지고 은거생활하고 3인국 송민국 지었고 선조실록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왕이 선조였나 봐요. 1583년 9월 11일에 사관원이 정찰은 편협하고 시기심이 많은 사람으로 시끄러움을 선동하여 선비의 무리를 분열시키고 기회만 있으면 모함을 일삼는다라며 그를 파직하여 벌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선조는 정철은 마음이 바르고 행실이 방정한데 다만 말이 너무 곧 따르기 때문에 남에게 미움을 산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맡은 직책이 있는 힘을 다하는 것과 충념하고 충성스러운 절의에 대하여는 초목도 그의 이름을 알 정도이다. 그래서 선조가 처음엔 정철을 두둔했는데 근데 2년 후에 결국 탄핵당하고 파직당했대요. 뭐 유배 같은 거 같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제목에 쓰인 미인은 선조를 가리킨다. 그때 당시에 임금이 선조였으니까 미인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을 말한다고 했으니까 임금 맞죠? 님다의 소식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보니 작가는 복직을 바라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랑하는 임을 기다리고 있는 여인, 사랑하는 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여인인데 그걸 임금과 신하로 이제 대응해서 생각해 보면 임금이 자기를 궁금해하고 불러주기를 바라는 거니까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3번 구름과 안개는 자신을 탄핵한 동인 그쵸 방해물이니까. 그 다음에 4번 옷 같은 얼굴은 마음이 바르고 행실이 방정한 자신의 모습 아니고 누구의 모습? 사랑하는 임금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틀렸고 죽어서 나거리라도 되고 싶다는 말을 통해 작가의 충성스러운 절의를 짐작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임과 여인으로 보면은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 곁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임금과 신하로 보면은 뭐 임금에게 가서 자기 또 충성스럽게 일하고 싶다 이거로 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맞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여러분? 충신, 연주, 지사다. 왜? 임금을 그리워하는 충성스러운 신하의 글이니까, 노래니까. 그죠? 넘어갈게요. 어머,
어머, 12번이 끝이네요, 여러분. 이게 송민곡이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해석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고, 그리고 또 너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단어의 현대어 풀이에 집착 안 해도 돼요. 전체적인 흐름과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이 작품이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의미로 창작되었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작품을 보면 좀 공부할 만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 뭐 이렇게 오늘 배우면서 어려운 점, 특히 뭐 객관적 상관물이나 이런 게 어려웠으면은 학교를 돌아와서 이제 국어 선생님들께 여쭤보면은 잘 친절하게 잘 알려주실 거예요. 오늘 고생하셨어요.